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제일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거, 뭐 각자가 좀 달라요. 어떤 분은 티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스님과 제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분이 이렇게 새벽에 연부를 외우기 시작해서 제가 그 뒤에 앉아서 저분은 연부를 외우시니까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넘고 2시간 넘고 나중에 제가 포기했어요. 계속해요. 그래서 낮에 이제 그 스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우리 기독교는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왜 절제를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 절제할 필요 없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나이트클럽도 잘 가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런 스님이었어요. 아주 자유한 스님이었어요. 뭐 책도 꽤 썼고 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래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아주 정말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제라는 것은 다 힘들어요. 그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 다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쉼, 휴식, 숙면. 아마 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숙면일 거예요. 숙면.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죠? 예, 저는 못 잤어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을 약간 좀 감이 다르게 번역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일까요? 무슨 느낌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러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이 막 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한들 그게 되겠냐?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그 흐름으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찾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 근데 이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건강과 관련해서 이 숙면, 휴식과 관련해서 연결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잠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이 참 중요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논문 100편의 과학 논문 100권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잠에 대해서만 연구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 칸.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크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뭐라고 했다고요? 서서히 진행되는 자기 안락사라고 표현을 했대요. 수면 부족을 서서히 자기를 죽이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들은 불쌍해요. 수면을 얼마나 많이 단축시키는지 몰라요. 3시간을 자야 서울에 진입을 하고 3시간을 자야 미래의 여자 부인의 얼굴이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잠이 부족하면 수많은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수명도 단축된다. 이런 글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잠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 요인인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수면 부족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연령별로 수면이 필요한 그 시간들을 정리해 놨어요. 어느 시간이 가장 많이 잠을 자냐면 2개월까지 18시간씩 잠을 자요. 하루 내내 잠을 잡니다. 우리 성인은 얼마 정도 잠을 자야 돼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잠을 꼭 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92년을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잠을 잘까? 내가 한 8시간을 매일 잔다. 그러면은 몇 년이 걸려요? 30년을 잠자는 시간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 10시간을 한다. 출근하고 퇴근하고까지 합치고 그리고 직장 중에 1시간 휴게 시간이 있으니까 9시간 잡고 해서 10시간을 하면 38년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6시간 동안 있는데 이 6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냐? 여가활동 1시간, 자기관리 1시간, 가정생활 1시간, 사회생활 1시간, TV나 핸드폰은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하면 8년, 4년 이 정도 걸린대요. 평생 하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수면이 무려 30년, 내 생애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30년을 수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만 잘 자도 남자는 몇 년 더 수명이 연장되고 4.7년이 연장되고 여자는 2.4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 잠만 잘 자도. 이런 또 연구를 해놓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수면이 부족할 때에 발생되는 질병들 한 큰 소리로 1번, 2번,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피부 건강 악화. 2번 비만의 확률 증가. 3번 인슐린 저항성 증가하여 혈당 조절에 실패.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잠을 못 자면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게 된다. 요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잠 못 자면 이런 게 실패해요. 얼굴 푸석푸석해지고 살 아무리 빼고 싶어도 살 잘 못 빼고 특별히 이제 살 못 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은 밤까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땡긴다? 야식이 땡긴다. 특별히 늦은 밤까지 뭐를 보고 있으면요. TV를 보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뭐 통닭을 먹는다든지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시켜 먹어요. 젊은 사람들은 시켜 먹어. 그런데 문제는 늦은 밤 동안에 깨어 있으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딱 그만큼의 에너지 소모량만큼만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배부르게 먹잖아요. 배부르게 먹어. 절대 비만과 관련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혈당 조절도 실패하게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고혈압 위험 증가. 다섯 번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고 여섯 번째, 퇴행성 뇌 질환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고 일곱 번째, 암 역시 수면 부족과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잠 잘 주무십니까? 몇 시부터 주무십니까?
다 잘 주무시죠? 여기에서는 8시, 9시에 가능한데 집에만 가면 11시, 12시도 안 돼요. 안 돼. 애들이 안 들어오거든. 그럼 1시나 돼서 이제 겨우 잠을 자고 그렇게 하죠. 좀 문제입니다. 문제.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뇌 속 여 가운데 쭉 들어가면 솔방울처럼 생긴 그 부위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나온대요. 아주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멜라토닌은 꼭 거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요. 우리 몸 전체에서 이 멜라토닌이 다 분비되고 있었어요. 다 분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막에서도 분비되고 골수에서도 분비되고 혈소판, 피부, 림프구, 눈 옆 주위에 있는 샘들, 그다음에 손의 소화관에서도 분비가 되고 있어요. 멜라토닌이 다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가 이 치유할 수 있도록 잠을 딱 자게 만들면 멜라토닌이 잠을 자게 만들어서 막 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 우리 몸 각 곳곳에 있는 멜라토닌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을 완전히 싹 정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 세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논문들에 보면 멜라토닌이 여러 곳에서 생성, 분비되고 있다는 뭐 그런 논문들이 꽤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눈에서도 멜라토닌 나오는 줄 몰랐어요. 눈에서도 나오고 우리 이 위장에서도 나온다네요. 특별히 위장에서는 얼마만큼 많이 나오냐면 400배, 뇌에서 나오는 것보다 400배 이상 많이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분비되는 곳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소화관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400배래요. 엄청난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피부에서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를 보면 머리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차분하게 해서 수면에 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체의 주기를 다시 맞추고 흐트러진 시계를 다시 맞추어서 몸을 재정립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온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각 부위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해서 항산화 작용을 함영쯤 작용을 막 해서 그 부위들을 아주 건강하게 쫙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 국방부 사령관이 있으면 각 초소 각 동네마다 부대들이 다 있잖아요. 머리에서 지령을 딱 내리면 명령을 내려주면 그 명령을 전달받은 저 밑에 군부대까지 하다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온 몸이 쫙 갖추어져 있다네요. 심지어 이것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대요. 이게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없어진 산소예요. 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뭐 여러 형태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가 이 정상산소가 그 전자 하나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산화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뭐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냐면 4번입니다. 4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활성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 바이러스와 싸울 때 몸속의 금속 이온들 때문에 외부 오염물질, 자외선, 방사선, 담배, 각종 오염원 등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면 만들어지는 것이 이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적당하면 참 좋은데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음식을 막 과하게 먹으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지고 막 오만 것들에서 다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6번을 보면 현대인의 질병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7번을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질병이 한 2만 3천 가지라고 그러네요. 그 중에 2만 가지가 다 뭐와 관련된 것들이다? 활성산소와 관련된 질병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항산화제, 항산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를 봤더니 8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산화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전자 전달 능력이다. 비타민 등의 항산화제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활성산소에게 뺏겨버려요. 그러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전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비타민은 싹 사라져요. 자기 임무 끝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임무가 끝나면 활성산소는 전자 하나를 얻게 되니까 뭘로 바뀌어요? 정상세포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생겨나는 비타민들 있잖아요.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정상산소로 만들어주는 그 영양분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정상세포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12번을 보면 멜라토닌 한 개는 활성산소 몇 개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냐면 10개 정도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10개 정도를. 다른 비타민류들은 한 개가 하나를 정상산소로 만들어내는데 정상세포로 만들어버리는데 멜라토닌은 몇 개를 만든다고요? 10개 정도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13번에 멜라토닌 캐슈케이드 반응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비타민 E 종류 있잖아요. 비타민 E. 이게 뭐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다 그러는데 멜라토닌은 이것의 약 70배의 역할을 한다네요. 70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뭘까요? 그 외에 나머지 비타민들은 A, B, C 뭐 이런 것들은 다 먹어야 생기는 것들이에요. E 이런 것들. 몸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비타민은 일광욕 잘하면 생겨나는 비타민 D 이거이고 채소를 잘 먹으면 생겨나는 장에서 생겨나는 비타민 K가 있고 그래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K가 절대적으로 부족가 돼요. 왜냐 봤더니 채소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고기, 간 이런 것들 먹어야 된다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 알아서 비타민 K를 잘 만들어내요. 잘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는 신기하게도 멜라토닌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비타민 D가 풍부해지면 잠을 잘 자요, 못 자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만들어지니까 잘 자요. 비타민 K가 많아지면 혈액이 아주 건강해지고 뼈가 아주 튼튼해져요. 역시 뇌에도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이 비타민 K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멜라토닌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역 세포 중에 가장 강력한 이 물질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상 세포는요, 그 하나가 포도당 한 개를 먹으면 산소 그 ATP는 우리 몸에 그 돈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ATP를 주면 뭐 하나를 얻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상세포가 포도당 하나를 먹으면 돈 몇 개를 만들어내요? 500원짜리 동전 36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배설해요. 정상세포는 물을 쫙 만들어내요. 이게 정상세포예요.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암세포는 포도당 한 개를 먹으면 ATP 2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냐면 젖산이라고 하는 것을 쫙 만들어내요. 젖산. 그러면 이 젖산이라는 것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천천히 읽어야 돼요. 시작. 모든 세포는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
2번 정상세포는 포도당 1개를 먹으면 ATP 36개를 생산하고 물을 배설하지만 3번 암세포는 ATP 2개를 만들고 젖산을 배설한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암세포가 분리가 아니고 리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암세포는 뭐를 좋아한다? 포도당을 좋아한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포도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이 포도당은 뭘 많이 먹으면 생겨나죠?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먹으면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죠?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번. 이런 현상을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했다? 와버그 효과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거 하나 발견해 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해요. 이거 하나 와버그 효과를 발견했어요. 암세포는 ATP 2개를 만들어내고 젖산을 배설하는구나. 요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와버그 효과의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또 발견돼요. 그 밑에 이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암의 성장, 진행, 전이 등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와버그 효과 역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암 연관 섬유화 세포라고 CAF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섬유화 세포가 막 활동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아까 암세포가 젖산을 하나 이렇게 쭉 뿌려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젖산이 암세포 주변에 쫙 포진을 하면 그 주변의 암세포를 잡아먹기 위하여 달라들었던 면역세포들이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이 젖산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산성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마비되게 하고 정상세포를 녹여가지고 암세포의 증식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젖산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젖산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암을 생존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생물질을 만들어내고 해서 암이 막 커지게 해요. 특별히 5번 한번 보세요. 종양 감시 체제를 피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딱 피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지? 그 다음에 6번 이제. 그렇게 젖산이 이제 자기의 그 영역을 딱 확보하면 암세포가 다시 젖산을 먹어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시켜서 암이 전이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을 처음에는 와버그 효과는 암에서 젖산을 방출했다 이것이었는데 이번엔 방출된 젖산을 다시 먹어서 암이 힘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역전 현상이었습니다. 와 문제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물질이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것들이요. 암세포가 산소를 많이 사용하도록 자극해주는 물질이 멜라토닌이에요. 암세포의 증식을 제한하고 사멸시키는 일들을 하고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고 암 전이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심지어 암세포 성장을 촉진, 암 미세환경 조성, 혈관 신생 촉진, 암 면역 조절, 젖산을 암세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암세포를 이동시켜 전이하게 하는 그런 그 CAFS 그 활동을 억제시키는 일을 멜라토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항암 물질이 멜라토닌인 것이에요. 강력한. 그런데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음식을 먹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을 자면 이게 분비가
방해를 받잖아요. 일단 우리 온 몸을 쫙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던 멜라토닌들이 동시에 쫙 일어나서 우리 몸에 아픈 것들, 불영한 것들, 좀 삐뚤어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눈을 멀쩡멀쩡하게 뜨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자기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 막 쭉 나옵니다. 신생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암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전이를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고, 그다음 면역을 조절하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해요. 마지막 끝에 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멜라토닌이 혈관 신생을 억제하여 암의 성장과 전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은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항산화 작용, 세포 자멸사 유도, 면역 조절 등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항암 물질입니다. 이러한 멜라토닌의 항암 효과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뒷받침되고 있으며 멜라토닌이 단순한 수면 호르몬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이것은 공짜라고요? 돈 주고 산다고요? 공짜. 낮에 정상적인 활동을 잘하면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공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빠서. 퇴근하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1차, 2차, 직장 동료들하고 3차까지 다녀오고 그리고 밤 10시쯤에 체육관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는지 테니스를 치든지 골프를 하든지 실내 골프장 이런 운동을 해서 땀을 쫙 빼요.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러 가요.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식사를 하냐면 운동할 때에는 단백질이 막 분해되잖아요. 분해되니까 그때에는 밥 먹기 전에는 운동하기 전에는 별 문제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면 쫙쫙 빨아들이거든요. 한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가요. 쫙쫙 빨아들이니까 이제 근육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쫙 흘린 다음에 밤 10시 넘어서 그때에 가서 이제 뭐를 먹어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먹어요. 그러는 사이에 건강을 위하여 투자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 건강을 완전히 망치는 효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가 건강하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애쓰는 게 뭔 소용이냐? 뭔 소용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면 하나님 저를 미워하십니까? 왜 저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잠 주세요. 잠 주세요.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잠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아침에 아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이것을 지목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우리 계획들 사이에서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의 변수들에 의하여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의 계획에 애굽까지 내려갈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자기 계획 가운데에 자기의 부인을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생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변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는 방향들로 흘러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두 발 쫙 뻗고 코를 골고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이 말씀은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오늘 하루 실천하며 또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